2025년 11월 20일 전 세계 금융시장이 정말 숨을 죽이고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를 지켜봤습니다. 뭐 AI 시대의 심장이자 대장주니까요. 네, 모두가 주목했죠. 그리고 발표된 숫자는 와 정말 입이 떡 벌어지는 수준이었습니다. 월가의 예상을 그냥 가뿐히 뛰어넘는 어닝 서프라이즈? 네, 매출이 전년 대비 무려 62%나 폭증했죠. 그렇죠. 당연히 축포를 터트려야 하는데 정말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주가가 갑자기 급락하기 시작한 겁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내주신 이 방대한 자료들을 가지고요. 이 완벽해 보이는 성적표 뒤에 숨겨진 시장의 진짜 속마음은 뭐였는지, 왜 투자자들은 환호 대신 매도 버튼을 눌렀는지 그 복잡한 방정식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이걸 그냥 뉴스에 파는 전형적인 차익 실현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네, 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 자료들을 깊이 들여다보면요. 이번 주가 하락은 훨씬 더 근본적인 질문들을 담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숫자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아, 숫자의 문제가 아니다. 네, 기대치의 한계, 기술의 성장통, 그리고 AI 산업 전체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시장의 첫 번째 경고음, 그런 것에 가깝습니다. 오늘 완벽한 실적이 왜 더 이상 충분한 실적이 아니게 됐는지 그 배경을 하나씩 파헤쳐보죠. 좋습니다. 그럼 먼저 그 완벽했다는 숫자부터 한번 짚어보죠. 2026 회계연도 3분기 매출이 57억 달러. 네, 시장 예상치가 54억 달러였으니까 이걸 거의 21억 달러, 우리 돈으로 3조 원 가까이 더 벌어들인 거예요. 그렇죠. 주당 순이익도 예상을 넘었고요. 핵심인 데이터 센터 부문 매출은 512억 달러로 66%나 급증했고, 아니 이 정도면 거의 흠잡을 데 없는 만점짜리 성적표 아닌가요? 대체 뭐가 문제였을까요? 객관적인 숫자만 보면 정말 흠잡을 곳이 없는 게 맞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월스트리트는 그 공식적인 성적표, 그러니까 컨센서스 너머에 있는 또 다른 숫자를 보고 있었어요. 또 다른 숫자요? 네, 바로 위스퍼 넘버라는 겁니다. 아, 위스퍼 넘버. 말 그대로 분석가들이 공식 보고서엔 못 쓰지만 투자자들끼리 은밀하게 속삭이는 진짜 기대치를 말하는 거죠. 엔비디아가 지난 몇 분기 동안 계속해서 시장 예상을 20억 달러 이상씩 아주 큰 폭으로 넘어왔거든요. 네, 늘 서프라이즈였죠. 그러다 보니 시장은 이번에도 공식 예상치 더하기 알파를 당연하게 여겼고 그 위스퍼 넘버는 매출 580억 달러 이상, 그리고 다음 분기 가이던스는 훨씬 더 높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었던 거죠. 아, 와, 그러니까 공식 시험에서 전교 1등으로 100점을 받았는데 주변에서는 당연히 올림피아드 문제까지 풀어서 한 110점은 받을 거라 기대했던 거군요. 네네, 그 비유가 아주 정확합니다. 근데 딱 100점만 받아오니까 오히려 실망하는 그런 역설적인 상황이네요. 바로 기대의 러닝머신에 올라탄 겁니다. 계속해서 더 빨리 달려야만 겨우 제자리를 유지할 수 있는 상황이죠. 그렇군요. 그리고 또 하나 시장이 주목한 건 성장률의 변화입니다. 성장률이요? 네. 이전 분기들을 보면 성장률이 265%, 262%, 거의 비현실적인 세 자릿수였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번 분기에는 62%로 내려왔습니다. 물론 62%라는 숫자 자체는 다른 어떤 기업도 꿈꾸기 힘든 경이로운 수치지만요. 네, 그럼요. 시장은 이걸 성장의 정점, 즉 피크 그로스를 지났다는 신호로 해석할 여지를 본 겁니다. 잠시만요. 그건 좀 이상하게 들리는데요. 기업 규모가 커지면 성장률이 둔화되는 건 대수의 법칙에 따른 당연한 수순 아닌가요? 맞습니다. 이걸 가지고 주가가 이렇게까지 반응하는 게 좀 합리적인가요? 합리적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주식시장의 속성이 좀 그렇습니다. 특히 엔비디아처럼 초고속 성장에 대한 엄청난 프리미엄이 주가에 반영된 경우에는 더욱 그렇죠. 아, 투자자들은 현재의 실적뿐만 아니라 성장률의 가속도에 돈을 지불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 가속도가 꺾이는 모습이 보이니까 주가에 붙어있던 프리미엄의 일부를 걷어들이기 시작한 거죠. 비유를 하자면 시속 300km로 달리던 슈퍼카가 200km로 속도를 줄인 것과 같군요. 정확합니다. 여전히 엄청나게 빠른 속도지만 감속했다는 사실 자체가 중요한 변수가 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과거의 성장세가 정점을 찍었다는 우려가 있었다면 투자자들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미래로 향했을 텐데요. 그렇죠. 다음 성장 동력이죠. 바로 차세대 칩 블랙웰. 젠순왕 CEO도 블랙웰 수요가 믿기 힘들 정도라면서 엄청난 자신감을 보였는데 이런 기대감이 시장의 우려를 좀 잠재우진 못했나요? 바로 그 질문이 이번 사태의 핵심 중 하나입니다. 시장의 희망이었던 그 블랙웰에서 기술적인 잡음이 발생했다는 소식이 투자 심리를 결정적으로 냉각시켰습니다. 아, 실적 발표 직전에 나온 한 IT 전문 매체의 보도가 기폭제가 됐는데요. 블랙웰 칩 72개를 하나로 묶은 거대한 서버렉 시스템 NVL72에서 심각한 과열 문제가 발생했다는 내용이었어요. 과열 문제라니요. 반도체에서 열이 나는 건 당연한 건데 그게 그렇게 심각한 문제였나요? 문제가 된 건 열의 규모입니다. 자료에 따르면 NVL72 서버렉 하나가 소비하는 전력이 무려 120kW에 달합니다. 120kW요? 네, 이게 어느 정도인지 감이 잘 안 오실 수 있는데 일반 가정 한 30가구에서 40가구가 동시에 사용하는 전력량과 맞먹습니다. 와, 엄청나네요. 이 엄청난 전력이 가로 세로 1m 남짓한 서버렉 하나에서 전부 열로 바뀌는 겁니다. 데이터 센터 입장에서는 거의 소형 용광로를 하나 들여놓는 셈이죠. 용광로라니 상상만 해도 뜨거운데요. 그럼 기존의 냉각 방식으로는 감당이 안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기존 데이터 센터처럼 팬을 돌려서 바람으로 식히는 공링식은 어림도 없는 수준입니다. 아, 그래서 배관을 설치해서 액체를 순환시켜 열을 식히는 액체 냉각이 필수가 됐죠. 그런데 보도에 따르면 바로 이 액체 냉각 시스템과 결합된 서버렉의 설계에서 문제가 발생했다는 겁니다. 설계 문제요? 네. 엔비디아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공급업체에 여러 차례 서버렉 재설계를 요청했고 이 과정이 결국 블랙웰의 본격적인 생산 지연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공포감이 시장에 퍼진 겁니다. 하지만 젠슨 황 CEO는 컨퍼런스 콜에서 블랙웰 생산은 전속력으로 진행 중이라고 분명히 강조하지 않았나요? 맞습니다. 시장이 루머에 너무 과민 반응한 건 아닐까요? 물론 CEO는 그렇게 말했지만 동시에 아주 중요한 단서를 남겼습니다. 어떤 단서죠? 공급 제약이 여전히 존재하며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는 상황이 내년까지 지속될 것이라고 인정을 했거든요. 아, 긍정적으로 해석하면 없어서 못 팔 정도로 인기가 많다는 뜻이지만 냉정하게 보면 폭발적인 수요를 감당할 만큼 생산 능력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의미도 됩니다. 그렇군요. 네, 최첨단 기술의 집약체인 만큼 TSMC의 4나노 공정이나 SK 하이닉스의 HBM3 같은 부품 수급부터 복잡한 제조 공정까지 초기 수요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우려가 단순한 루머가 아님을 시사한 셈이죠. 그렇군요. 정리하면 미래의 구원투수로 여겼던 블랙웰이 오히려 기술적 불확실성을 더한 셈이네요. 그런데 자료를 보면 주가 하락의 원인으로 수익성, 그러니까 마진 문제도 지적되더군요. 네, 그 부분도 아주 중요합니다. 사실 성장률이 62%나 되는데 마진이 조금 떨어졌다고 주가가 이렇게까지 반응하는 게 상식적인가요? 보통 성장주에 투자할 때는 수익성보다 성장에 더 무게를 두지 않나요? 아주 날카로운 지적이십니다. 그리고 그 질문이야말로 엔비디아를 둘러싼 논쟁의 핵심을 꿰뚫고 있습니다. 아, 그런가요? 엔비디아는 그동안 제조업체로서는 상상하기 힘든 70% 중반대의 매출 총이익률을 자랑해왔습니다. 그런데 다음 분기 가이던스를 이전보다 한 1.5에서 2.0%포인트 낮은 73.0%에서 73.5% 사이로 제시했죠. 네, 회사 측은 이걸 신제품인 블랙웰의 초구 생산 비용, 즉 램프업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처음 만드는 제품이니까 수율도 낮고 비용도 더 들어서 일시적으로 마진이 하락했다는 거죠. 일시적인 현상이라면 큰 문제가 아닐 텐데요. 생산이 안정되면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거잖아요. 경영진도 생산이 안정화되면 다시 70% 중반대로 회복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요? 하지만 시장의 우려는 더 깊은 곳에 있습니다. 혹시 이것이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엔비디아의 그 경이로운 수익성이 구조적인 정점, 즉 피크 마진을 찍고 내려오기 시작한 첫 신호는 아닐까 하는 의심이죠. 하지만 그건 너무 비관적인 시나리오 아닌가요? AMD 같은 경쟁사들이 추격한다고 해도 엔비디아의 쿠다라는 소프트웨어 생태계는 거의 철옹성 같은데요? 네, 그렇죠. 과연 그 막강한 가격 결정력이 그렇게 쉽게 약화될까요? 물론 쿠다 생태계는 여전히 강력한 해자입니다. 하지만 영원한 것은 없죠. 시장은 두 가지 위협을 보고 있습니다. 두 가지 위협이요? 첫째는 AMD 같은 경쟁사들이 AI 칩 성능을 무섭게 따라오면서 엔비디아의 독점적 지위를 위협하고 있다는 점. 둘째는 더 본질적인 위협인데 바로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같은 엔비디아의 가장 큰 고객사들이 직접 자체 AI 칩 개발에 막대한 돈을 쏟아붓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 빅테크 고객사들의 자체 칩 개발. 네, 이들이 자체 칩 개발에 성공하는 순간 엔비디아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가격 협상에서 더 큰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되죠. 장기적으로 엔비디아의 가격 결정력이 지금처럼 절대적이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바로 이 마진 가이던스 하향을 계기로 수면 위로 떠오른 겁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엔비디아 내부의 문제, 그러니까 기대치, 기술, 수익성에 대해 이야기했네요. 이제 시야를 좀 더 넓혀보죠. 어쩌면 이건 엔비디아 한 기업의 문제라기보다 AI 시장 전체에 대한 근본적인 의구심이 작용한 결과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확합니다. 거시적인 관점에서 엔비디아의 가장 큰 구조적 리스크는 바로 고객 편중입니다. 고객 편중이요? 이 단 4곳의 거대 클라우드 기업에서 나옵니다. 와, 정말 집중되어 있네요. 비유하자면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요리사가 있는데 손님은 딱 4명뿐인 식당과 같습니다. 지금은 그 4명의 손님이 서로 경쟁하듯 음식을 주문하고 있지만 만약 그들 중 한두 명이라도 이제 배가 부르다며 주문을 줄이면 식당 매출은 그야말로 절벽 아래로 떨어질 수 있는 구조죠. 바로 그 지점에서 월스트리트의 오랜 격언인 Show me the money라는 질문이 나오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 빅테크 고객사들이 엔비디아 칩을 사는데 수천억 달러를 쏟아붓고 있는데 정작 그들이 AI 서비스를 통해 그만큼의 돈을 벌어들이고 있느냐는 근본적인 문제 말이죠. 네, 바로 그겁니다. AI 서비스의 투자 수익률, ROI가 아직 명확하게 증명되지 않았다는 점이 시장의 가장 깊은 불안감입니다. 현재 AI 열풍은 마치 2000년대 닷컴 버블을 연상시키는 구조라는 지적이 많거든요. 아, 닷컴 버블이요? 당시에도 시스코 같은 통신 장비 업체에 돈이 몰렸지만 정작 그 비싼 장비를 사갔던 수많은 닷컴 기업들은 뚜렷한 수익 모델이 없어서 대부분 사라졌습니다. 지금 AI 시장도 모두가 곡괭이를 파는 골드러시인데 과연 진짜 금이 발견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직면한 겁니다.
칩을 사가는 고객이 돈을 벌지 못하면 결국 언젠가는 칩 구매를 멈출 것이다. 그렇죠. 그 논리적 귀결에 대한 두려움이 시장에 깔려 있는 거죠. 기술과 재무 외에 투자자들의 심리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 다른 요인들은 없었나요? 예를 들어 회사 내부자들의 움직임 같은 것들요. 보내주신 자료에 경영진의 주식 매도 이야기도 있더군요.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젠슨 황 CEO를 비롯한 엔비디아 임원들이 최근 몇 달간 꾸준히 자사주를 매도해왔다는 사실이 알려졌죠. 네. 물론 이것은 룰 10b5-1이라는 규정에 따라 사전에 매도 시점과 수량을 정해놓은 합법적인 거래입니다. 갑작스럽게 판 게 아니라는 거죠. 계획된 매도라 해도 시장 참여자들 입장에서는 내부자도 지금이 고점이라고 생각하는구나 하는 부정적인 신호로 읽힐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죠. 마치 배의 선장이 이 배는 절대 가라앉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자기 구명보트를 챙기는 건 모습을 본 것과 같은 심리적 효과를 줍니다. 하하, 비유가 아주 와닿네요. 여기에 더해서 실적 발표 당시의 거시경제 환경도 최악이었습니다. 미국의 높은 국채금리 때문에 위험자산인 주식의 매력도가 떨어졌고 마침 비트코인 가격이 급락하면서 시장 전반의 투자 심리가 얼어붙었죠. 아, 여러 악재가 겹쳤군요. 네, 이런 상황에서는 투자자들이 엔비디아 같은 고평가 기술주에서 이익을 실현하고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금융이나 에너지 같은 다른 섹터로 자금을 이동시키는 섹터 로테이션 현상이 나타나게 마련입니다. 이런 복합적인 요인들이 하락 압력을 가중시킨 거죠. 와, 정말 복잡하네요. 정리해보면 이번 엔비디아의 주가 하락은 단순히 실적이 좋고 나쁨의 문제가 전혀 아니었군요. 네, 전혀 아니었습니다. 하늘을 찌를 듯한 시장의 기대치, 차세대 기술의 현실적인 성장통, 수익성 정점에 대한 의심, 그리고 AI 산업 전체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거대한 질문까지 여러 겹의 복잡한 요인들이 한꺼번에 충돌하면서 벌어진 필연적인 사건처럼 보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이걸 펀더멘털의 붕괴가 아니라 시장의 과열된 기대가 현실과 눈높이를 맞추는 건전한 조정 과정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건전한 조정이요. 중요한 신호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는 분들이 앞으로 엔비디아의 진짜 저력을 판단하기 위해 무엇에 가장 주목해야 할까요? 이제 시장은 막연한 기대감이나 CEO의 화려한 언변을 믿지 않을 겁니다. 구체적인 숫자로 증명하길 원하죠. 숫자로요? 네. 따라서 다음 분기 그리고 그 다음 분기 실적 발표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두 가지 핵심 열쇠가 있습니다. 첫째, 블랙웰 칩이 잡음을 딛고 실제로 얼마나 의미 있는 매출을 일으키고 있는가. 네, 블랙웰의 실적. 둘째, 정말 경영진의 약속대로 매출 총이익률이 하락을 멈추고 70% 중반대로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는가. 이 두 가지 숫자가 바로 시장이 던진 Show me the money라는 질문에 대한 엔비디아의 유일한 대답이 될 겁니다. 그렇군요. 그 대답을 확인하기 전까지 시장의 의심은 계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